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대입을 좌우하는 중3 고교 선택 전략입니다. 내용이 어렵고요. 그냥 대충 들어서 이해할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프린트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필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이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대학 입시에 제가 보기에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 엄마 학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입시의 변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입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불리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정시 확대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것들이요. 성적 산출 방법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초등학교 때 매우 잘함, 그리고 중학교 올 A인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3등급이 됐다고 고민을 이제 토로해 오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냥 늘 3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해온 거예요. 자, 모두 그 절대평가의 어떤 A라는 그런 데 속아서 이제 그런 공부법을 개발을 못했던 거고요. 누군가가 계속 중등 공부법 패턴을 그대로 고수했다면은, 한 고등학교에 많게는 한 6가지 중학교들이 모이는 바람에 그 친구는 3등급이 아니라 4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3등급 받았다, 4등급 받았다 굉장히 놀래잖아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숫자로 볼게요. 그러니까 4%까지 1등급이니까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 그 다음에 11%까지니까 11명 2등급. 자, 100명 중에 23등이면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상위권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24등서부터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3등급이 A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애 잘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A. 근데 3등급은 못한다는 느낌이고 4등급은 큰일 났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친구가 고등학교로 가는 순간 큰일 났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애매하게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석차 등급이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보고 충격을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격을 먹게 되면 보통 고치면 되잖아요. 네. 실수를 하면. 근데 고등학교 때 충격을 먹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에 그 결정은 4월 중간고사에서 끝이 나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과 동시에 끝인 게 1학년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전과목이다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고교 선택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 7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수시는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은 정시 앞으로도 뭐 3년이나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모의고사를 못 보는 거에 대해서 리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시는 4월 중간고사가 끝이에요. 특히 의과대학이나 최상위권을 가겠다는 아이들은 물론 중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근데 내가 뭐 서울대학을 가겠다, 의과대학을 가겠다. 거기서 높은 정도 수준의 내신 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두 과목 망친 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7개월을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4월 중간고사를 준비하면 그 아이는 엄청 성공하는 거고요. 거기서 포커스를 딴 데다가 보내면 이 아이는 4월 중간고사를 망치고 기말고사 잘 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미 차가 떠난 다음에 뛰어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7개월이 이 아이의 수시를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아예 고등학교 준비를 시키는 것들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라지는 것들이요. 문제 형식이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는 다소 지고지순한 문제가 나와요. 킬러 문제가 거의 없고요. 상위권이 만약에 틀린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실수예요. 실수로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지 그랬지 공부량이 부족해서 뭐가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하지만 상위권은요, 고등학교 가는 순간부터는 상위권이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킬러 문제라는 것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킬러 문제라는 건 고도의 어떤 추론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1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모두 고르시오 문제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몇 개 고르시오가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선지에 대한 100% 이해가 없으면 고를 수 없는 거예요. 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거에 물어본다면 고등학교는 어떻게든지 틀리게 문제를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니들끼리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문제를 이상하게 내느냐. 100점이 만약에 4%가 넘어가고 5%가 되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다 2등급 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등급 처리되면 모두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정도의 문제를 아주 지저분한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실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중학교 때처럼 애매하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입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대부분 본 일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할 거라서 크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대별됩니다. 아무리 둘 다 우수하다 그래도 이 두 가지 다 전형을 선택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학생들은 수시 전형 또는 정시 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논술 전형이 있지만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교과 전형이란 거는 주로 이제 교과 성적, 등급, 그리고 세특 이런 것들 위주로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일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에, 비교과에, 그리고 알파, 정시는 수능 더하기 알파인데요. 알파는 뭐냐면요. 수능 최저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학교에 따라서 구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정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요번에 바뀌는 제도가 정시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시가 늘고 있는데 수시는 줄고 있고 그러면 정시 쪽에 포커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게 서울대학교가 20% 뽑던 거에서 40% 뽑는 걸로 2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는 지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5년 동안은 수시를 엄청나게 많이 뽑던 상태에서 모든 입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몸에 다 밴 거예요.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 그러면 이제 2번, 2, 3년 정도의 정시가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있으면 여기에 다 맞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2부터 왕창 는 거잖아요. 그럼 중3은 당연히 이제 익숙해질 텐데 지금 아는 거하고 고2 때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한다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유리한 거겠죠. 학교에서 정시를 많이 시키니까. 네.